자, 오늘은 전개 1 부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바람의 의미와 복선에 대해서 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프린트를 보시고요. 전개 1 부분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실까요? 바람이 불어 골목에서 사고가 나고 고독해하는 수나미의 모습이 교과서 199쪽 5번째 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식 문단 첫 번째 내용은요. 바람이 부는 봄날. 자, 어떤 바람이 부냐? 세찬 바람이 부는 봄날이라는 형식 단락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자,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라는 것은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가로 안에는 시간의 흐름이 되겠고요. 자, 우리 소설을 전개하다 보면은 이런 시간의 흐름이 나오죠. 결국은 시간적 배경이 전환이 되는 겁니다. 시간적 배경의 전환. 이런 시간적 배경의 전환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배경이 전하는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196쪽 19번째 줄부터 20째 줄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겨울은 뭘 아직도 덜해 먹었는지 화창한 봄날에 끼어들어 심수를 부렸다. 벼랑간 기온이 극악하더니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꽃샘추위를 나타내죠. 결국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표현법은 의인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내년봄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내년봄은 주인 영감이 수나미가 야하게 다닐 거라고 말한 때죠. 그 내년봄이 시간이 흘러서 올봄이 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벼랑간 기온이 세차게 몰아쳤다라는 부분이 있죠. 벼랑간 기온이 급강하더니 세차게 몰아쳤다. 여기는 심술궂은 그런 날씨에 이어서 뒤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람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죠.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그 바람 때문에 바로 수나미의 자전거가 어떤 부유한 사람의 자동차를 긋게 되죠. 그래서 이 바람은 이어지는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울하고 스산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수나미에게 벌어질 불길한 사건을 어떻게 암시하게 되죠. 결국은 소설에 있어서 다음에 일어날 사건을 넌지시 보여주는 걸 뭐라고 하느냐? 복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표현법을 살펴볼까요? 각의 함석 지붕은 얇은 헝겊처럼 귀신의 휘바람 같은 이렇게 쓰면은 우리 표현법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직유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헝겊처럼 귀신 휘바람 같은 소리 이런 것들은 뭐냐 바람 때문에 전화줄이 날리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간판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이런 거는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느냐?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식 문단을 보실까요? 수나미는
가게 골목에서 어떤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게 되죠. 이 가게 골목에서 사고까지 났다. 이게 결국은 수나미에게 닥치게 될 사건의 이것도 복선이 되겠죠. 그래서 가게마다 사람들이 뛰쳐나왔는데 자, 사람이 막 뛰쳐나왔어요. 결국은 다친 사람이 아가씨죠. 그런데 병원으로 달려간 사람은 도매 주인 아저씨였어요. 도매집 주인 아저씨. 이 도매집 주인 아저씨는 간판의 주인이었죠. 결국 사고에 대한 뭐를 져야 될까요?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도매 주인집 아저씨였기 때문에 이 전선 도매집 주인 아저씨가 병원으로 아가씨를 싣고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이 주인 아저씨를 동정을 했죠. 왜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아저씨이기 때문에 병원비를 바로 지불을 해줘야 되죠. 결국은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장사꾼들의 모습이 179쪽 9번째 줄부터 10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사람들은 모두 치료비를 톡톡히 부담해야 할 그 아저씨를 동정했다.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요. 자, 여기 봐요. 돈지갑 옆구리에 차고 부는 바람이 못 봤다. 자, 돈주머니를 바람이 차고 있을 수는 없죠. 결국은 바람이 그 아가씨의 치료비를 내줄 리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형식 문단에 불길한 예감이 드는 그런 수나미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수나미는 문득 예감이 들었다. 어떤 예감?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되겠죠. 재수 옴 붙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바로 예감이죠. 복선구시를 해주죠. 복선이라는 거 읽어봅실까요? 소설이나 희곡 등에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미리 독자에게 암시하는 것. 복선은 사건의 뭘까? 단서죠.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여 문학작품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자, 그럼 수나미의 어떤 성격이 나오나? 꼼꼼한 성격. 자, 수나미는 바람이 부르니까 자기 집에 어떤 물건들이 바람에 날려서 망가질까봐 굉장히 꼼꼼하게 단속하는 것이 나와 있죠. 한번 살펴볼까요? 교과서에서. 이 부분이죠. 큰 간판을 다시 점검하고 힘껏 흔들어보고 대롱대롱 매달린 아클린 간판은 아예 떼어서 안에다 갖다 대고 떼어 세워놓은 빈 지문은 좁은 옆 골목 변소 앞에 끼워 놓았다. 이 부분이 꼼꼼한 성격이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시골에 바람 부는 날 요거하고 대비되는 것이 도시의 삭막한 풍경과 대비가 되죠. 시골의 바람은 어떤가요? 179쪽 24번째 줄서부터 198쪽 두 번째인데요. 교과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보리밭은 바람을 얼마나 우아하게 탈 줄 아는가. 큰 나무는 바람에 얼마나 안달맞게 또 까부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바람에게 인격을 부여한 의인법이 사용된 것이 보여지죠. 그렇죠? 바람이 들까 불고 그 다음에 비통하게 포효하는가 요까지가 바람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죠. 자, 봄바람의 생명력과 의인법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순간에 이 골목에서 수나미는 자기 혼자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나미는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고독감을 느끼죠. 그래서 고독감을 느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혼자뿐이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고독을 느끼게 되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전성가게 주인 아저씨의 손해를 사람들은 동정을 하고 다 이게 누구 탓이냐, 바람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인 영감의 모습이 나와 있죠. 아가씨의 안부보다 궁금한 모양이다. 뭐가 궁금했을까요? 아가씨의 치료비를 주인 아저씨가 얼마나 물었을지를 모두 다 궁금해했죠.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자신에게 닥쳐오는 이해, 타산, 이해를 따지는, 이해 타산적인 거는 이해를 따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씨의 안부보다는 치료비가 얼마나 나았을까, 아저씨가 얼마나 손해를 볼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놈의 바람 무슨 끝장을 보려고 온종일 이 지랄이야. 바람에 대한 서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나미는 그 서울 사람들이 바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간판이 날아가는 횡액, 불길한 재수없는 뜻밖의 그런 불행을 이야기하죠. 횡액은. 그 다음에 힘없이 날아오는 먼지, 쓰레기. 결국은 바람의 의미가 서울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볼까요? 봄바람이 게으른 나무들에게 잠든 뿌리들에게 생경한 꽃망울들에게 얼마나 신기한 마술을 베풀고 지나간 날을 모르니까 봄바람이 한 차례 지나고 거짓말같이 화창하고 아늑하게 갯날 들판이나 산등성이에 있어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이거는 도시의 바람이 아니라 시골의 바람이 되겠죠. 그래서 수나미가 생각하는 바람의 의미는 이렇게 정감이 넘칩니다. 그래서 수나미는 울고 싶을 정도로 고독해진다. 이유가 뭐냐? 바람 부는 날 풍경을 아는 이가 누구밖에 없느냐? 자기밖에 없으므로 자기 혼자만 고독을 느끼게 되죠. 그 바람의 역할이나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